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카금융서비스의 김효민 전문가 그리고 길건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효민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하면 뭐 다들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먼저 자동차를 사시면 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구매했다, 내 생애 첫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하시면 화재 보험을 준비하기 나름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건강, 저희 몸으로 이제 치료를 받거나 뭐 의료 행위를 받는 이럴 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실손 의료비,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손 의료비 보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하는 보험이잖아요.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길건우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뭐 저도 당연히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야, 실비 필요해? 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실비는? 왜 필요할까요? 실비는 왠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필요는 하대. 그리고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비 하나는 있어야 된대. 맞아요. 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비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돈 많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플 때 쓰려고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딱히 아니라면 아플 때 웬만하면 내 돈 안 들이고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혜택이 제일 큰 게 실손 의료비입니다. 근데 이 실비도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많이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많이 이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법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이야기들도 상세하게 풀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보험스쿨 1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과거 실손 착한 실비로 꼭 전환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과거 실손을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 워낙에 옛날 실비가 좋다 이런 말들도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손을 현재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야 하나에 대해서 일단 김효민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고요. 길건우 전문가님은 전환해야 한다, 동그라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효민 전문가님.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네. 이유일까요? 무조건 뭐 네. 바꾼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보험들 옛날 보험이 좋아. 옛날에 많이 좋은데 왜 네. 싸니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프지 않은 이상 몸은 이래 보여도 정말 아프지 않은 이상 저는 병원을 가지 않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진짜 오늘 뼈 내일 안 부러지실 것 같아요. 뼈도 잘 안 부러져요. 오늘 내일 해요.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거나 네. 이러기 전에는 잘 병원을 가지 않는데 과거 실비
아시다시피 옛날 거다 보니까 갱신도 자주 되잖아요. 네. 뭐 2009년 이전에는 뭐 100%다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5년마다 갱신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갱신 폭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내가 병원을 가지 않거나 뭐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무조건 갱신. 그리고 09년도 이후부터 17년도 4월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10%가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90%는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착한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이 10에서 30%까지 다 항목마다 다 다른데요. 내가 정말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병원비에 뭐 비중이 너무 크다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안 하고 과거 실손으로 100% 보장을 받는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세모를 선택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실손 보험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또 갱신 주기도 5년이라고 하셨고요. 착한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이제 10에서 30%가 되지만 갱신 주기가 1년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0%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게 더 착해 보이는데 왜 지금 게 착한 실손이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실손은 말 그대로 네. 뭐 보장 범위가 착하다가 아니고요. 네. 보험료가 착해요. 아. 네, 그럼 보험료. 보장 범위는 안 착한 거예요. 보장범위 당연히 착하죠. 근데 보험료가 너무 나빠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 내가 치료받을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개인 부담금 없이 많은 비용을 그 보험료 착한 실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실손의료비를 이제 좀 비싼 금액을 내더라도 100%다 보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100%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저처럼 이제 병원을 잘 안 다니시거나 내 몸 건강하다. 예, 그리고 만성질환 이런 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 이유는 이제 표를 보시다시피 매년 10% 인상시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40세 기준의 과거 실비 네. 5년짜리로 갱신을 했을 때 70세가 되시면 실손의료비만 60만 원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비 하나만. 실비 하나만요. 혹시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감당 못해요. 저도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실비 하나만. 그리고 70세 때 저 돈을 연금을 열심히 넣어가지고 국민연금 받은 걸로 실비를. 다 실비를 납입을 하셔야 네.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럴 경우가 아닐 분들은 이제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게 그래도 어쨌든 옛날 실비의 문제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착한 실손은 보험료가 착하기 때문에 착한 실손이다. 일단 저같이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들은 착한 실손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길건우 전문가님 왜 동그라미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오를 했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실비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과거 실비가 네. 100%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을 가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꼭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어요. 네.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네.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료 어떻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마지막 한마디가 또 있습니다. 네. 실비 있으세요? 실비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물어봐요. 언제 실비예요? 과거 실비예요? 요즘 실비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어디가 아파요. 자세하게 확인을 하려면 촬영을 해야 돼요. 네. MRI, MRA 같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과거 실비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통원 치료하면 다 못 받아. 25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입원하라 그래요. 아, 그러면 원래는 50만 원, 70만 원 나올 건데 입원할 때 그냥 입원시키겠어요? 아니요. 딴 거 더 찍어야지. 저 딴 데도 안 좋은데 그럼 여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안 아픈 사람이야. 네. 안 아픈 사람이야. 알죠.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아파도 실비는 올라요. 왜? 전체를 오른 거를 n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60대, 네. 70대가 됐어요. 아까 60만 원 나왔죠. 자, 이 돈이 안 아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맞습니다. 네. 1번. 미친 듯이 병원을 가야 돼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본전을 뽑죠. 네. 2번. 빨리 다른 걸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실비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분리가 되냐? 아까 제가 비급여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주사 치료, MRI 치료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많이 오르는 거, 적게 오르는 걸 따로 또 분리를 했죠. 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라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고 비급여를 따로 뺐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사고가 안 나면 할인해 줘. 어. 근데 왜 실비는 할인을 안 해줄까요? 그래서 해줍니다. 근데 이 9개 항목이 따로따로 있는데 각각 할인을 해줘요. 그럼 내가 청구를 안 한 거는 할인을 받으니까 더 좋고 보험료 착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차관 실비가 당연히 저는 그래서 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실비를 바꾸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 그러면 저희들은 상관없죠. 예. 건강하니까.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의 대부분들은 나이대가 조금 있으세요. 그러면 어딘가 한 번은 아파. 네. 실비 청구 한 번은 해봤어. 자,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됩니다. 뭐냐면 전환 실비라는 게 있어요. 너 그전에 받았던 혜택 그대로 우리가 바꿔만 줄게. 착한 실비로. 이걸 전환 실비라고 하는데 동일합니다. 뭐 바꾸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뭐 큰 병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정신 질환 있지 않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 뭐 디스크 수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전환 실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나 실비인데 벌써 20만 원 가까이네. 15만 원 넘었어.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건데 이거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해지를 하는 순간 혜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무조건 최대한 오래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걸 오래 가져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보험료가 저렴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 실비를 해서 15만 원 내던 거, 20만 원 내던 거 전환 실비 하시면요. 많아봤자 3만 원, 4만 원 정도면 줄일 수 있어요. 네. 이 줄인 걸로 뭐 노후자금 쓰시건 아니면 부족한 진단비들 추가하시건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저는 무조건 네, 착한 실비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전문가님이 착한 실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착한 실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 실비로 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옛날 실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착한 실비 고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우리 착한 실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실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뭐 착한 실비로 나도 바꾸는 게 좋을까 등등의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효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네. 저희 이제 뭐 40대 분들 보통 다 어린이집 이제 아기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네. 3, 4, 5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예. 나 엊그저께 뭐 무슨 수술 받았는데 이번에 뭐 보험에서 어느 정도 혜택 받아봤어. 나 이번에 뭐 취재 수술 받았는데 무슨 혜택 받아봤어.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네. 나는 무슨 이때 얼마나 받지? 이게 너무 궁금하셔서 네. 네, 저희 이제
TV 시청하시고 문의를 주신 45세 여성 의뢰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보장이나 뭐 보험료는 나 적정하게 내고 있어요. 뭐 보험은 보장은 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뭐 필요하다면 뭐 리모델링 뭐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45세 여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또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담소를 나누시다가 보험 얘기가 나와서 내 보험은 잘 들어놨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보험은 어떤 상태였나요, 전문가님? 기존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뭐 A 손해보험사에 네. 종합보험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보시면은 보장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같은 경우에 18만 9천 원, 현재 기준으로 18만 9천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네. 비생명보험사의 이제 종신보험, 자녀분들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분들한테 사망보험금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또 12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0만 9천 원이 지금 총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2건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요.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장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상태였나요, 전문가? 보시면은요, A 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었잖아요. 예. 근데 막상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좀 이런 증상이었어요. 20년 동안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은요. 네. 상해 사망 1억 원에 대해서만 한도가 이것만 보장을 받으시고요. 나머지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보장을 받는데 3년 납 3년 갱신,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비. 네. 예,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한도인데 3년 납 3년 갱신. 아. 예,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보장에 비해서 비싸지라고 보니까요. 보장보험료는 7만 원인데 적립보험료라고 해서 6만 4천 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초의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13만 5천 원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갱신이 되셔서 18만 9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네. 실제로 고객님은 그 자동이체 통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14만 9천 원만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실제로 자동이체 보험료는 납입을 14만 9천 원만 납입돼요. 근데 보니까 네. 현재 전산으로 확인을 해보면 18만 9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립보험료를 다 삭감시키고요. 이제 14만 원만 네. 납입을 하고 나머지 5만 원, 4만 원은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적립보험료라는 자체가 쌓아놨던 거를 다 이제 소진이 됐다. 네. 그러면은 저희 18만 9천 원. 그리고 그 이상 갱신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종합보험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년 갱신 특약이 워낙에 많아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 B사의 그 보험도 한번 증권을 살펴볼까요? 네. 비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종신보험, 말 그대로 20년 납 종신까지 사망보험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특약이 문제입니다. 네. 암 진단금. 네, 일반암이죠. 예. 유사암, 이건 갑상선,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암 진단금을 2천만 원이라고 가입을 하고 알고 계셨지만 갑상선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 네, 거기서 또 문제점은 20년 납 100세 만기 종신인 줄 알았더니 네. 특약 같은 경우에는 또 80세가 만기세요. 네, 80세. 요즘 무슨 시대시죠? 요즘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시죠. 근데 80세면 보험이 이때까지 납입을 했던 보험이 다 종기, 만기가 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요. 보장폭도 줄고 그다음에 기간도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여성들에게 필요한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기존 보험 상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부분과 어떤 게 좀 안 맞았던 건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 사망보험금이야. 네. 사망보험금이야라고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 경우에도 특약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는 많이 비쌌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손해보험, A 손해보험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거는 종합보험이야 실손의료비
보험비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보험인데 네. 보장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부족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갱신 유무 20년 납 100세 만기로만 알고 계셨는데 3년 납 3년 갱신. 많았죠. 갱신이 너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적정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적립 보험료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냈던 보장하는 그냥 딱 7만 원짜리. 네. 내가 다른 분들은 다 5만 원에 사시는 뭐 5만 원에 준비하시는 보험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전부 다 X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장 내용도 워낙에 그 보장의 범위가 좁았고 적립 보험료 때문에 너무 과다한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를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테레스 표로도 기존 보험 상태를 진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이유가 적립보험료 때문이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진단금도 필요한 진단금이 부족했던 상황, 기존의 보험 상태를 저희가 진단을 잘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존의 보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잘 현명하게 손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길건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설명당번 길건우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사례를 지켜보기는 했지만 가입하고 계시는 내역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에 이제 실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과거 실비 이제 3년 갱신형을 가지고 계셨고 이 실비라고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만 9천 원. 그러니까 최초에 가입할 때는 13만 5천 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아마 적립보험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요.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보험사랑 설계사한테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작 시청자분한테는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들어는 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범위가 너무 좁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보험사에다가 이제 또 보험을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사망보험금이 너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었고요. 안에 내용을 보더라도요.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들어져 있는데 앞에서 김현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암 진단비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1위의 암은요. 당연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암인 유방암이 이제 1위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갑상선암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남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도 조금 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이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건 간단해요. 뇌혈관 터지고 막히는 것만 되는데 초기 증상인 뇌혈관 꼬여 있는 거. 그러면 저희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터지고 막힐 때까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그냥 큰 병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은 그래도 범위는 좁지만 일정 부분 보장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다빈도 수술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변 보시면 암 환자보다 백내장 수술하신 분 더 많고요. 뇌혈관 수술하신 분보다 디스크 수술하신 분 더 많아요. 그다음에 협심증 수술하신 분보다 관절 수술하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나도 못 받으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거는 저희가 착한 실비 계속 얘기했는데 앞으로 3년 갱신인 이 보험조차도 18만 9천 원인데 저희가 내는 보험료 중에 가장 낮은 게 현재입니다. 앞으로 3년 지나면요 더 많이 오를 거고요. 아까 70세, 80세 되시면요 60만 원, 70만 원 가까이 오르실 거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료를 줄인 걸로 수술비를 조금 보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적립보험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보험증권 제일 첫 장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보험료, 아플 때 받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적립보험료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오를 거 미리 내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내줄게 대신. 이게 적립보험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립보험료가 100% 적립이 된다? 아닙니다. 이 적립보험료 내에서도요 수수료 떼가요.
보험사가 수수료 떼가고요. 설계사 수당 줄 거 여기서 또 떼가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적립보험료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혈관을 항상 얘기하다 보면 혈관에 대한 범위를 많이 얘기하는데 다음 CG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혈관의 범위는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뇌혈관, 이 혈관이라는 것 자체도요. 보험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입된 내역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뇌출혈, 뇌졸중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뇌출혈과 뇌경색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못 받으세요. 다음으로 아예 넘어가야 됩니다. 네, 혈관의 범위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고 안 헷갈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혈관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 동맥류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그다음에 협심증 같은 스텐트 삽입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아니면 안 들어갔는지를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과거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포함이 안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특약만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빨리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리모델링의 기준은요. 수술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비와 수술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 주느냐 할 때마다 주느냐예요. 그런데 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가장 언제 와닿냐면 첫 번째가 혈관 수술할 때입니다.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다 있잖아요. 한 군데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 쪽 혈관이 안 좋다. 언젠가는 뇌 쪽 혈관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다른 혈관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진단비로 만약에 준비를 했다. 한 번 받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수술비는요. 할 때마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 수술비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실비가 이제 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얘기하는데 수술비가요. 제2의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70세가 넘어갔어요. 보험료가 40만 원, 50만 원, 갱신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가지고 가야 될 거는 이 수술비를 가지고 가시면 나라에서 보장받는 거 국민건강보험 플러스 제 거 수술비 보험하면요. 어느 정도 뭐 가름을 하실 수 있어요. 보험금 들어가는 걸 가름하실 수 있으니까 제2의 실비가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실비 보험료 너무 부담돼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꼭 수술비로 보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후를 보시면 저희가 전반적으로요 다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비 자체는요 기존 실비에 들어가 있으면 18만 9천 원이라는 너무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단독 실비로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5세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죠. 2만 2천 원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갱신이 될 때도 적게 오릅니다. 그게 착한 실비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안 아프면 할인도 됩니다. 그래서 실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보험도 보니까 조금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망보험도요. 적정 정도만 저희가 분리를 해버렸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버렸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3천만 원 준비하는데 7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혈관보험, 암보험을 따로 또 분리를 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상선암 진단비를 조금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일반암에 포함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서요. 보험료도 4만 2천 원에 유방암 3천, 갑상선암 1,000만 원 받을 수 있게 추가적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혈관과 수술비 보험은 또 따로 분리를 했는데요. 범위가 이제 무조건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근데 혈관은 아까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로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보강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대 질환 수술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62대 질병 수술비에서 큰 병부터 작은 병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당번이었습니다. 네, 길건우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잘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된 후에 보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 리모델링 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회사에서 보험을 준비를 네. 하셨습니다. 뭐 A 손해보험사의 이제 종합보험, B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네. 30만 9천 원으로 준비가 됐다면 예. 리모델링 후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A 손해보험사, 예, 기존에 치료력이 너무 많으셔서 맞아요.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기에는 뭐 이제 안 좋은 조건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그러셔서 A 손해보험사에 같은 실손으로 전환 실손으로 도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C 손해보험사의 이제 건강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진단비 폭도 넓히고요. 예, 수술비도 추가시켜서 보장 범위를 많이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 생명보험사에 그래도 기존에 이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감액이라는 제도로 해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줄여드렸고 또 다시 이제 D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추가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장 범위에서 확대시켜드리고요. 기존에 유지했던 거 그대로 유지해드리고 전환해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30만 9천 원에서 20만 5,826원, 20만 5천 원으로 확 다운이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10만 원이나 무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보험, 특히나 뭐 암보험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드렸는데요. 또 자세하게 그 내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린 네. A 손해보험사 착한 실비로 22,326원. 네, 그리고 B 생명보험사 아까 기존에 12만 원이었죠. 예.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을 5천에서 3천으로 줄이고 나머지 특약들을 다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7만 3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C 손해보험사 A 손해보험사의 전환실손으로 돌리고 네.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C 손해보험사의 부족한 뇌나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네, 그리고 5대 질환 종수술, 가장 폭이 넓은 질병 수술, 네. 그리고 64대 수술비까지 해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68,500원이라는 보험료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제 D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뭐 유방암도 3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갑상선암, 피부암 이런 암들도 이제 유사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보험료는 비갱신형으로 42,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전과 후의 차이도 한번 볼까요? 네. 리모델링 전 같은 경우에는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럼 말 그대로 유방암 걸리면 3천만 원 주는데 네. 대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30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사암에 포함이 되지 않고 가입 금액이 10%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방암 여성분이니까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또 1,000만 원 네, 지급이 되고 암 수술비도요. 암 수술비에서 이제 종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종수술비에서도 암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 저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협심증 스텐트 삽입술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협심증 진단 시에는 아쉽게도 0원이에요. 왜냐하면 막힐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진단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협심증은 이제 뭐 스텐트 삽입술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네. 막힐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막혔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수술을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었지만 이제 과거로 리모델링 후에는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서 1,000만 원이 최초에 한 번 지급이 되고요. 네. 수술비로 매회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매회 지급이 되냐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고요. 종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고요. 5대 질환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고 질병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복층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리모델링 다 해드린 후에 네. 저 자궁근종 떼면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실제로. 진짜요? 그리고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이거 했대요. 그래서 저번에 50만 원 받았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제 시청자분님 같은 경우에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 시에는요 3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보험료 적게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죠. 그쵸.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게 해드리는 게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질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0원이었지만 치질 수술을 하시더라도 네. 80만 원씩 지급이 되도록 리모델링을 해드린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에 보니까 진짜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았네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변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비 전환,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일단은 다 추어드렸습니다. 무려 10만 원 넘게 이상 절감된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시면 되고요. 아까 수술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수술비를 보강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에는 3년 갱신이 많았잖아요. 비갱신으로도 변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보험 상태 만나보고 계신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기현 전문가께서 제2의 실손 의료비 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기현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좋든 안 좋든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보험이 대표적인 게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죠. 근데 앞서서 뭐 1교시, 2교시 때 이제 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비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유지하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유지가 안 될 때 어떤 보험으로, 어떤 보장으로 이 부분들을 과연 좀 대처할 수 있을까? 대안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들 마찬가지, 그다음에 보장까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술비 보험이 제2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 특히 내 거 100%짜리 실비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나중에 70대가 되면은 보험료 자체가 7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연금에다가 뭐 기초 뭐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하시고 나서 이 실비 하나만 해도 6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착한 실손 의료비는 보험료가 약 30% 혹은 60%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전환을 하셔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왜 이렇게 그런 보험료의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느냐라고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짜리 실비입니다. 자, 근데 매년 8에서 12% 이상 항상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적립보험료 때문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미 돈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보험료가 계속 차감이 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매년 갱신이 되는 것만큼 차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내는 보험료만큼은 내가 느낄 때에는 사실 뭐 보험료 크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보험료 자체가 다 소진이 될 경우에 혹은 갱신이 뭐 이제 적립보험료를 뛰어넘어서 그만큼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확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0%짜리 실비들은 내가 병원에 자주 간다. 1년 365일 뭐 이렇게 딱 가정을 했을 때 한 150일 이상 내가 병원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래도 크게 손해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큰 질병은 없고 뭐 만성 질환 없는 것 같아. 병원 자주 안 가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착한 실손 보험으로 뭐 갈아타신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착한 실손 자체가 2017년 4월에 출시가 된 이후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인상이든 인하든 뭐 전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항상 인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뭐 이제 2009년 이제 10월 이후에 2017년 4월 이전까지를 이제 뭐 표준 실손화 보험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보험은 지금 현재는 판매가 이제 중지가 됐죠. 그 말인즉슨 가입자는 이제 집단끼리 이렇게 모여는 있지만 새로 신규 가입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탈자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내셔야 하는 보험료가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 착한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현재 판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가입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는 것만큼 뭐 보험금이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어야 손실률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손실이 그만큼 적다. 그래서 딱히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이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유지를 하고자 사실 큰 병을 준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본다든지 보험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착한 실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제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 착한 실비 자체가 수술비를 왜 마찬가지로 보장을 하느냐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단은 먼저 그런 보험료 비교까지도 이제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보험료 비교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61년생 여성분이시고요. 59년생 남성분이십니다. 자, 합산해서 보니까요. 남성분이 82,000원, 여성분이 뭐 약 11만 원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두 분이 합쳤을 때 19만 원이라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지금 현재 이제 착한 실비죠. 동일한 연령대로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34,500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34,000 약 100원 정도 나온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자, 이 비급여 주사와 뭐 비급여 도수 치료, 그다음에 MRI, MRA 등 뭐 이제 자가공명 영상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급여로 이제 빠져 있거든요. 특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주기약 소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그만큼 적다. 그래서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적게 내고 실손 의료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보험료 차액이 매월 약 12만 3천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6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는 실비 보험료를 감당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갈아타고 그다음에 남은 그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실손 의료비 보험 마찬가지. 자, 대안은 사실 수술비밖에 없습니다. 진단비는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수술도 저희가 이제 수술비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술 빈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신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빈도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술비는 정말 필요한 보험이다. 근데 왜 대안이냐면 수술비가 그만큼 저렴합니다. 그래서 진단비랑 많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좀 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기준은 일단은 자, 심장 질환을 가지고서는
먼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심장 질환을 보장받기 위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많이 준비들을 하시죠. 자, 진단비만 보통 요즘에 한 회사에서 2천만 원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에서 네, 총 4천만 원의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데 보험료가 3만 2천 원 가량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만 2천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한 개 회사에 자, 진단비와 수술비만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진단비는 2천만 원, 수술비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마찬가지 내가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돼.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자, 4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자, 보험료는 14,000원 가량, 그래서 18,000원 가량이 좀 저렴하다. 뭐 진단비와 수술비의 보험료 차이는 뭐 연령대마다 뭐 성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는 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 한 달에 18,000원인데 총 납입 보험료로 치면요 한 400만 원 가량 훨씬 더 진단비와 수술비 플랜이 저렴하다. 그리고 한 번만 수술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나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뭐 진단을 받아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 3번, 4번 기본적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추가적으로 받을 때에는 진단비 플랜만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도 비싼데 2회, 3회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에 비해 이제 수술비 플랜은 지속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옆에다 이제 순서를 좀 적어 왔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자, 가장 큰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상해 또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상해와 질병 수술비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취급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자, 두 번째는 종수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죠. 뭐 마찬가지 상해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수술의 기법에 따라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진단 코드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을 둬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수술비의 형태인데 이거는 뭐 생명보험사에서만 예전에 이제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5대 기관, 관열, 비관열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 후에 자, 32대, 64대로 쭉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더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에는 뭐 이런 암 수술비나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2대 질환 혈관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수술비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장 자체를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 단계만 준비해서 나 수술비 그냥 질병 수술비 있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여기서도 보장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고 혹은 32대 64대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서 2중, 3중의 뭐 보장 체계를 갖추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자, 실손의료비는 나이에 먹어갈수록 유지하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을 찾으셔야 한다.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뭐 이제 수술 많이 받으시니까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니까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대안은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고 마찬가지 보험료가 진단비만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약 뭐 한 4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제2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수술비로 실비를 대체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뭐 상담을 받고 싶다 등등의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02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1교시부터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